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6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어저께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 3법을 다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짤막하게 얘기하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이죠. 뭐 대부분 다 찬성 194, 반대 셋, 기권 하나. 국민의힘은 표결 전에 퇴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친한동훈계 일부 의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아마 앞으로 국회 표결 사태가 벌어지면 이런 일들이 거의 다반사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 그 다음에 뭐 개혁신당은 또 거기에 뭐 동조했다 아니다. 그 다음에 그 민주당 주변 정당, 뭐 조국혁신당, 진보당, 뭐 무슨 기본소득당 뭐 이런 데에서 이제 다 민주당 편들고, 국민의힘은 대부분은 뭐 퇴장하거나 반대하거나 이러고, 그 다음에 친한동훈계 일부가 찬성하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분열, 민주당과 언저리 정당들의 뭐 일치 단결, 아마 이런 형태로 그 이재명 정부의 입법부가 움직일 것으로 본다, 이런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이 특검이. 특검 3개를 합쳤더니 파견 검사만 120명입니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의 이때는 파견 검사가 20명이었거든요. 6배. 의지를 느낄 수가 있죠. 아,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 3개의 특검에 사활을 걸었다, 이런 의지를 느낄 수 있죠. 서울의 검찰청 1개 규모 정도에 해당하는 이런 거죠. 수사 대상은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합니다. 최상병 특검법이라는 거는 이제 2023년, 그러니까 2025년이니까 지금 2년 전 얘기죠. 그 수해의 실종자 수색 과정 중에 발생한 해병대원 최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 그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 방해 의혹, 뭐 이런 것들을 수사하겠다는 거죠. 뭐 저도 뭐 이 진상규명에는 찬성을 합니다. 진상규명 자체에 찬성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게 이제 이른바 내란 특검법이라는 건데, 내란 행위, 외환 유치라는 건 이제 북한으로 하여금 뭐 남침이 이제 국지전이겠죠. 국지전을 뭐 유도했느냐 안 했느냐. 그 다음에 군사반란 이런 것들을 유도했느냐 안 했느냐.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 무려 11가지가 대상입니다. 수사 대상. 수사 대상에 뭐 거의 제한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것도 총망라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게 풀네임이고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건진법사 관련,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불법 여론조사 등 무려 16개. 망라했죠, 망라. 그러니까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그리고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모든 일 다 수사 대상이다. 의지에 따라서는 어떤 것도 예외 없이 다 건드릴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왜 그럼 이런 것들이 이미 검찰, 경찰에서 다 수사 마친 겁니다. 그리고 재판 진행 중입니다. 근데도 왜 그러느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검찰에 대한 불신, 이걸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과거의 세월호 진상규명도요, 검찰 수사, 경찰 수사, 뭐 특검 수사, 뭐 그다음에 뭐 진상규명위원회 뭐 등등 해서 수도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 진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결과,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것도 제가 보건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결과, 상상하는 결과, 그게 나올 때까지. 그건 뭐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명확하게 이 구속을
이끌어낼 수 있을 때까지 수사한다. 아마 이 특검이 진상규명을 했는데 야 이게 그 구속할 사안 정도가 안 되고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그렇게 되면 아마 또 다른 형태로 특검을 추진할 거예요. 이런 형태를 그래서 이 앞날이 뻔히 보이는 특검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 세력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 파견검사 120명은 서울 웬만한 중앙지검 빼고서 뭐 동부지검, 서부지검 뭐 이런 거 4개 지검이 있죠. 이 4개 지검의 한 지검의 검사 규모입니다. 검찰청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윤석열 부부를 위해 수사하기 위한 검찰청 하나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아마 검사라는 이름의 검찰청 검사라는 이름의 마지막 수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지금 이재명 정부는 검수완박 시즌2를 기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서 기소청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검찰의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쪽으로 넘긴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그 다음에 경찰 이런 데가 맡는 거죠. 지금 검찰청의 검사는 수사를 못 맡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지금 검찰청의 검사 중에서 차출해가지고 파견검사 형태로 이 각종 세계 특검법에 투입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은 아마 그 수사를 해보는 검찰청 검사의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의 운명이죠. 운명과 그 검찰 조직을 운용하는 집권자들의 어찌 보면 무리수 내지는 자기보호 본능 이렇게 해서 적어도 여권사람 건드리지 마 뭐 이런 거 이런 메시지를 검사들한테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더 큰 문제인데 바로 특검 추천입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올 초에 또는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민주당이 이 3개의 특검을 추진하고 그런데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서 재표결을 했는데 부결됐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특검 추천권자입니다. 특별검사를 누가 추천하느냐에 따라서 이 특검의 장래, 미래가 어느 정도는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이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의 의도에 맞춰서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특검이다. 그러면 또 국민의힘의 의도나 뭐 이런 데 목표, 어떤 정치적 입장 이런 거에 맞춰서 수사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상규명하자. 그러나 진상규명에 앞서서 중요한 거는 중립적 입장, 정말 정의의 관점에서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뭐 이 내란 여부, 사실은 내란 여부죠. 지금 내란죄 재판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란이라고 누가 단정할 수 있습니까? 내란은 법률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지금 그거를 이재명 정부는 정치적인 개념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과연 법률적으로도 이게 내란이 되느냐? 따져봐야 될 문제죠. 근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내란으로 규정하고 지금 특검에 들어간다 이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란으로 단정하고 수사하는 특별검사와 그렇지 않고 내란 여부를 한번 따져보자 라는 관점에서 시작하는 특별검사의 시각, 결과 완전히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검 추천권자가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특검 추천권자를 중립적 인물로 하자. 이런 논란이 계속해서 있었고 국민의힘 특히 한동훈 전 대표 시절에도 이 부분은 독소조항으로 지적되어 온 내용입니다. 이 말고도 뭐 독소조항이 많았지만 그래서 원래 여야 간에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받던 대선 전에 의견 접근을 받던 것이 바로 대법원장 추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슬그머니 빠졌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게. 바뀌고 그거를 민주당과 조국혁 신당이 각 한 명씩 추천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걸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집권당과 집권당 주변 정당이 추천한다 이거지. 이렇게 바꾼 겁니다. 대법원장 추천은 배제했습니다. 왜?
중립적이면 안 되니까.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중립적으로 수사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메시지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수사 자체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수사 결과 뭐 이런 거보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과거 여러 사례 있었죠. 이런 거 한번 보시죠. 이성윤, 지금 민주당 의원입니다만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한동훈 검사장을 검언유착 의혹으로 구속시키려고, 수사해서 구속시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체포까지 하려고 했고. 이게 뭐죠? 이동재 당시 채널A 기자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녹음이 됐습니다. 그 녹음한 데 보면 이동재 채널A 기자가 취재를 위해서 한동훈 검사장한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연루된 뭐 이른바 뭐 주가 관련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동훈 검사장이 그거 날 잘 몰라. 아마 이런 거겠지. 이렇게 얘기한 거를 짜깁기 해서 검언유착 의혹으로 몰고 가서 구속시키려고 했던 거지.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가 검사니까 그걸 어찌됐든 간에 피해서 나중에는 이동재 기자가 그 면담 통화 녹음을 다 공개했습니다. 그랬더니 의혹이 해소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수사를 하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동재 기자가 구속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법원 가서 어떻게 돼 있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 2, 3심 다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거는 한동훈과 이동재의 그 통화도 아니고 만나서 대화한 녹음을 보면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거는 그냥 기자의 일상적인 취재 과정이고, 거기에 검사가 야 그거 말도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조금씩 그냥 맞춰준 거 정도죠. 그게 왜 범죄가 됩니까? 기자의 취재 과정인데. 근데 그걸 꼬투리 잡아서 자기들의 눈엣 가시인 한동훈 검사를 표적으로 일종의 제거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이런 일들이 지금 이 3개 특검에서 벌어질 것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에서도 보듯이 온갖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바로 특검이다. 특히 그 주술적 뭐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었죠. 물론 그게 뭐 특검에 의해서 수사 결과로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특검을 근거로 해서 뉴스 취재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가짜뉴스들이 퍼졌다. 왜 그랬겠습니까? 뻔한 거죠. 그래서 자, 논의 과정에서 슬그머니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해서 그 중에서 특검을 임명한다. 그러니까 이 특검은 중립적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특검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있다. 중립적 입장이라 하면 뭐 대한변협 아니면 뭐 법학자 무슨 단체 뭐 이런 데에서 개입을 하면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중립적 입장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고, 아니면 대법원장, 얼마 전에 여야가 의견을 접근했듯이 대법원장, 뭐 대법원장도 사실은 적절하진 않습니다. 대법원은 특검이 수사를 해오면 그거를 재판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특검을 수사할 사람을 추천하는 게 적절하지 않죠. 그러나 뭐 또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동안에 몇 차례 사례가 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대한변협이나 아니면 법학 뭐 교수단체나 하여튼 법조계의 중립적인 민변 이런 거 말고 중립적인 곳, 중립적이라고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는 곳, 이곳의 추천을 받아서 수사할 때 그 수사 결과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수사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근데 이번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사람이 특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결과도 뻔히 예상이 된다.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내놓을 것이다. 그럴 경우에 일반 국민들이 과연
거기에 동의할 수 있을까? 뭐 동의하든 안 하든 그냥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정치보복이고 역사적으로 보면 정치보복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뭐 그렇더라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겠다는 거면 현재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 어디도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 압도적 다수당이 같기 때문에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통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법원에 달려있다. 근데 이 법원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지금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뭐 재판 다 연기하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뻔히 그 재판 연기하면 못할 줄 알면서 연기해줬거든요. 이런 법원한테 큰 기대를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 기대할 곳이 그나마 법원밖에 없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국민의힘 등에서 여론의 반전, 이런 건데 지금 오늘로서 집권한 지 사흘 됐습니다. 전광석화처럼 지금 정치보복의 칼날 지금 휘두르고 있는 거죠. 아마 당분간 여론 반전도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결국 당하는 것 외에는 법원에 그나마 약간의 기대를 걸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게 현실이다. 이 현실을 이제 만약에 이 특검들에서 이제 수사 결과를 내놓기 시작하면 그거는 철저하게 언론도 편이 나눠 있습니다만은 검증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법원이 나름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